2024학년도 수원대학교 약수령 연술. 자, 올해로 3년차죠. 국어 수학봅니다. 자, 15문항. 자, 문과, 이과가 문항수가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문과는 15문항 중에서 이제 10문제가 국어고 5문제가 수학. 반대로 이제 이과는 10문제가 수학, 그 다음 5문제가 국어 이런 식이죠. 자, 어쨌든 가천대, 그 다음에 이제 수원대 두 곳이 3년차 논술 국어 수학 약수령 원조죠. 이제 그러다가 작년도에 서경대학교가 이제 국어 수학 약수령 추가됐고, 올해는 36대, 그 다음에 한신대, 아울러 있죠. 동덕여대 세 군데가 약수령 논술이 추가됐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수학만 보는 홍익대 세종, 그 다음에 공학대학교, 여기도 약수령 논술이고,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가 이제 어때요? 인문계의 경우는 국어와 사회가 통합된 언어 논술, 그 다음에 자연계는 수리 논술 원, 그죠? 약수령 논술 봅니다. 자, 두루두루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복수로 거의 시험 보는 날짜가 약수령 논술 전형 대학은 날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아마 복수로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찌됐든 수원대는 금년도 2024학년에 450명 선발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자연계는 11월 18일 수능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인문계는 그 하루 뒤에 11월 19일에 논술고사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닥쳐서, 그죠? 저희가 물론 단기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 수시원서 9월 10일부터 원서내죠? 9월 6일 날 어때요? 평가 모의고사 있죠? 9편? 그러니까 말이죠. 일단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기회가 되면은 어차피 국어는 문학 독서, 그죠? 이것만 나오죠. 수리 논술, 그 다음에 수학 논술은 어때요? 수원투만 나오죠? 근데 EBS 수능 특강을 활용해서 이제 제재를 활용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약술, 간략하게 답을 기술한다 해서 약술 논술이죠. 수학은 물론 과정, 한 서너 줄 또는 너댓 줄, 경우에 따라 7, 8줄도 있습니다만 다 풀이 과정이, 이 배점이 정해져 있죠. 한 문항당 10점인데, 15문제가 150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어때요? 450점 기본 점수 깔아주고, 이거 600점이 이제 논술이죠. 수원대학교. 400점은 내신이 되겠습니다만은, 내신의 의미가 거의 없죠. 이따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등급당 한 1.25점 차이, 그죠? 6등급까지. 그러니까 보통 내신이 어때요? 자, 5, 6등급이 수험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죠. 가천대, 수원대, 그죠? 수원대 자연계는 간호학과, 역시 이게 좋은 과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금년도 예상컨대 36대도 굉장히 지원자가 많을 거라 수요가 되고, 참고로 해서 이제 어때요? 작년도 경쟁률 같은 경우 2023학년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완화가 됐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워낙 경쟁률이 치열했죠. 자, 금년도는 더 치열할 예상이 듭니다. 저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엄마사거리 쪽에 있는 스카이 입시교육 어때요? 자, 논술 교육 또는 국어 교육의 총괄하는 노한기 선생입니다. 노한기 원장입니다. 교육원장.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선배들 많이 오랜 기간 30년 이상 지도해왔고,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약수령 논술, 그 다음 수능 국어까지. 자, 어찌됐든 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치동 음마사거리 쪽에는 대치동 본원, 서쪽 방배원 직영학원이 있습니다. 4호수 총신대 7호수 이수역 쪽에. 여기서도 저희 선생님들 순환 강의하는데, 국어전, 수학전. 물론 수능은 당근이죠. 철저하게. 자, 그런 점에서 일단 450명 선발이고, 교과 논술이죠. 자, 그렇습니다만은. 자, 일단은 국어 있죠. 학습 포인트. 어차피 독서, 문학, 그죠? 기초적인 학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역시 답을 어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 2학년 때 내신, 국어, 서술형, 그죠? 똑같아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내신 수학. 다만 이거 정확하게 제시문을 갖다 장악해서 제시문에 있는 답의 소스를 픽업해가지고 탑재시키는 거니까. 자, 그렇게 이제 이게 이게 수노트가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어때요? 문제뱅크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개발해놨습니다. 개발해서 여러분이 직접 현장에서 실전적으로 어때요? 훈련하고 학습하고 해서 시험장에 가게끔 해서 저희가 기획을 엄청나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때요? 그야말로 고득점의 어떤 가능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저를 비롯해서 저도 서울대 국어교육과 나왔습니다. 정통 국어를 지도하는 어때요? 교육받고 지도해온 전문가로서 여러분이 어때 확실하게 목표를 하는 자 그런 소기의 결과를 걷도록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 스태프들이 조력을 다 할 것입니다. 자, 2024학년도 맞춤 첨삭형 중심으로 맞춤 첨삭입니다. 완전 대면으로 저희가 한 클래스 보통 10명 이내입니다. 경우에 따라 5명씩, 그죠? 소수 정원의 클래스입니다. 자, 어쨌든 말이죠. 11월 18, 19일 날 자연계 문과 시험 보는 날 전까지, 그죠? 약수령 논술이 어때요? 하나의 어떤 쫀으로서 가천대부터 쭉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일단 평시에는 어때요? 국어 주중반 이틀, 수학 주중반 이틀,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또는 토일 주말반 국어 이틀, 수학 이틀, 이렇게 연합해서 말이죠. 국어는 수학 논술이 어때요? 서로 연합해서 보통 수업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있죠. 샘터 국어 논술, 샘터 수학 논술 자체 그 교재로 있죠.
기획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 자체 모의고사 시스템 있죠. 이런 거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뭐 학습을 하게끔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100%. 자, 그러면서 어때요? 일단 1대1 맞춤 첨삭을 한다. 첨삭이라는 건 이제 아무래도 문제구도에 맞게 기획을 제대로 했는가, 오답이 왜 나왔는가, 그죠? 아마도 오답 노트를 관리하듯이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첨삭을 꼼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국어는 어때요? 수원들은 철저하게 문학 독서입니다. 근데 수학은 수원투, 그죠?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이죠. 연중 상설 개념인데, 어찌됐든 말이죠. 어찌됐든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경대가 11월 5일날 제일 먼저 보죠. 수원대는 물론 수능 끝나고 보지만, 워낙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에 있죠.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있죠. 수원대 전문 또는 가천대, 서경대, 두루두루 약수량 논술 있죠. 전문 추석 특강 6일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활용을 하면 굉장히 9월 10일부터 수시 원서인데 어때 심적으로 많은 것도 저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일단 원서 내놓고 나서 하는 거니까 수능 전에 단단하게 준비한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 어찌됐든 말이죠. 모의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약간 간략하게 답을 쓰면서 좀 여러분들이 내신에 자신 없고 수능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죠? 간략하게 그죠? 답을 써서 쉬운 논술로 지향한다. 자, 그랬습니다만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가 내신이고 60%가 논술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인문계 자연계 약간 문항수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일단 국어는 독서 문항만 출제가 된다. 다만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활용하는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원대학교가 어때? 약수량 논술 전형에서 내신 보니까 어때? 아까 얘기했지만 1등급이 1.25 차이죠. 그러니까 한 문제는 어때요? 배점이 논술이 10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논술 문항으로 어때요? 내신은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7등급이 넘어가면 어때요? 내신 격차가 커져 버리잖아요. 그죠? 이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인문계, 자연계 어제 80분에 봅니다만은 자, 국어가 인문계 10문제, 그 다음에 어때요? 자연계는 5문제. 반대로 자, 수학의 인문계는 5문제, 자연계는 10문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작년에 기출됐던 문제 있죠? 대표적으로 국어 6문제를 쭉 한번 같이 한번 눈여겨볼게요. 답을 기술하는 방법 또는 정답 포인트 또는 감점이 되는 채점 기준 이런 준거들을 보여줄 겁니다. 자, 개념미술, 정신, 물질을 주제로 하는 바로 국어, 독서 1번, 2번의 지문인데 예술 지문이죠. 단락별로 읽기를 합니다.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를 쫙 해요. 그죠? 읽으면서. 자, 일단은 문화 예술의 지문이죠. 자, 리딩을 하고 독해까지 갈 건 없어. 독서야. 리딩만 하면 돼요. 자, 개념미술 어떻더라. 그죠? 쭉 정리해놓고 문제가 이거죠. 다음은 예술의 문질성에 대해 해겔의 견해를 정리해라. 해겔. 그럼 해겔의 견해가 있는 부분을 찾아 들어가. 그죠? 쭉 가다가 기억은 그리스 시대군요. 해겔의 견해에서 그리스 시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들어가. 그때 예술작품 조각이 나올 거야. 그죠? 그랬더니 아하, 거기 문질성이 뭐였더라. 문제는 말이죠. 각각 어때요? 열자 내외로 써라. 공백은 제외하고 열자 내외로. 그죠? 그럼 어때요? 꼭 찍어서 그대로 퍼다가 이제 답지에다 옮겨야겠죠? 17세기의 예술작품 음악은 해겔의 관점에 따라서는 어때요? 문질성이 뭐가 있다. 그죠? 한마디로 텍스트에서 해당되는 부분 찾아가지고 픽업해가지고 탑재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일단 3어절 내로 쓰라고 했죠? 열자 이내로.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음 3점, 조화의 이름 3점, 문질성이 없음, 문질성이 약간 있음 이건 3점. 그런데 완벽한 답은 정신과 물질이 조화로 이름, 그죠? 공백 제외하고 열자 이내인데 완벽하게. 그 다음에 니은의 경우 물질성이 거의 없음, 그죠? 이렇게 했을 때 5.5점에서 10점으로 배점을 좀 설정한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내용이 있어. 제시문에. 이걸 갖다 제대로 어때요? 퍼다 삽질해서 어떻게 보면 탑재시키면은 100 만점이 되고 10점. 근데 어때요? 그게 아니고 조금 엇나갔어. 픽을 하는데도 어때요? 좀 엇나갔다. 그러면 어때요? 거기서 감점이 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스트를 해라 그 말이야. 감점을 최소화해라 그거니까. 자, 2번 문항이죠. 자, 화가들의 관점이죠. 제시문 안에 다 있습니다. 헨리 플린트라는 사람은 뭐뭐를 재료로 하는 미술 정책이다. 어때요? 그 사람이 관점이 찾아 들어가. 그죠? 재료와 관계된 거. 픽업에. 솔 루이스죠. 자, 작품에서 중요하다. 이 사람의 관점에서 뭐가 중요하다? 픽업에서 딱 어때요? 탑재시키는 거죠. 한에 다른데 다르보면 회화가 뭐뭐다? 회화. 그러니까 말이죠. 답에 보니까 언어, 그죠? 생각이나 관념, 글씨,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당하는 그 부분을 찾아 들어가서 이 해당되는 괄호에 들어갈 만한 적재적소에, 그죠? 이거 소스를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답을 갖다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4번 문제 독서입니다. 역시 어때요? 자기 치유 소재라는 어때요? 자기 치유 기술의 적용 이와 관련된 독서입니다. 자기 치유를 어떤 사용하는 방법, 마이크로 캡슐, 오케이? 초소형 캡슐 등등.
자, 실리콘 제거하는 물질을 보험으로 활용됐다. 최근에 세균 등등. 아무튼 자기 치유 어떤 방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학제재죠. 자, 과학제재, 기술제재 준하는데 자기 치유 기술 방법 장단점을 정리했다. 그럼 어때요? 제시문의 장점, 단점, 내용을 정리를 다 하면 되겠죠. 자, 마이크로 캡슐 사용, 아까 마이크로 캡슐 사용 나왔죠? 단단 합성소리로 만든 제품에 뭐뭐를 올릴 수 있다. 장점, 정리하면 됩니다. 단점. 자, 그 다음에 혈관 모사법이 있죠? 제시문에 해당되는 건 장시간 유지되는데 단점이 뭐야? 보건 문제 많이 흘러나와서 뭐뭐에 사용하고 이랬다. 그러니까, 자, 이 마이크로 캡슐 사용법의 장점에 해당하는 내용의 픽업. 혈관 모사법의 단점에 해당하는 픽업. 해가지고 어때요? 딱 단어를 갖다가 또는 이어져로 된 소재를 딱 탑재시키니까. 그죠? 10점. 이런 겁니다. 찾아서 기술하는 거지. 찾아서.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의 경우인데, 자기 치유 기술에 해당하는 단계를 정리했다. 그죠? 단계. 내용 정리하는 거죠. 세균 건조, 포장마에 껍질 속에 넣는다. 뭐뭐 함께 압축한다. 뭐뭐 함께 압축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기억이야. 그죠? 쭉 가다 마지막에 어때요? 자, 젖산 칼슘을 먹고 이를 분해하면서 뭐뭐를 생성한다. 해당되는 부분 찾아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젖산 칼슘, 탄산 칼슘. 오케이? 픽이 되죠. 픽업. 자, 그런데 칼슘은 칼륨으로 표기되면 어때요? 감점이 돼요. 그 다음에 정답이 어떤 별도용으로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그죠? 단 본문내가 부합하는 경우는 2점을 감점한다. 감점을 최소화해 준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트라이얼 해라 그 말이야. 그죠? 어때요? 이렇게 답이 이제 어때요? 좀 기록이 되는 서답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 이제 5번, 6번 창기파란가 제목 뭐 여러분들 익숙한 어때요? 역시 이제 어때요? 식구체 향가, 신라떼 향가죠? 입에 수능 뚜껑 문학을 활용했습니다. 앞에 있는 독서 지문들은 어때요? 입에 수능 뚜껑 있잖아요? 어때요? 입에 수능 뚜껑에 독서 지문을 활용했습니다. 그렇잖아요? 2022학년도, 2023학년도 기출문제인데 2022학년도 수능 특강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이 2024학년도에 대비해서 2023학년도 어때요? 입에 수능 특강 독서 문학을 많이 좀 활용해서 정리가 되게끔 도움을 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이제 두 향가가 나왔는데 어떤 문제로서 언급이 됐는지 봅시다 한번. 자, A 부분에 나오네요. 근데 이제 현대어고 이거 중세국어죠. 원래 향찰 표기는 말이죠. 향과 표기 향찰이죠. 중국의 한자를 빌려다가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 한자로 표기하는 게 바로 향찰인데 그걸 훈민정음을 번역을 했고 훈민정음을 현대어로 번역을 했죠. A 보니까 호 대응되는 게 뭐죠? 마사메가살 존난더라 그죠? 마사메갓 오케이? 이게 해당되는 게 A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A에 들어갈 게 현대어로 쓸 수도 있고 이걸 그대로 어때요? 훈민정음으로서 표기된 걸 옮길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때? B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에 저에 떨어질 잎간 나뭇잎이 떨어진다. 이건 죽음을 비유하는 거죠. 근데 일찍 부는 바람에 죽었다. 바람이 일찍 불었어. 일찍 불었은 바람에 죽어 떨어졌다는 얘기는 어때요?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게 아니고 젊은 시절에 일찍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오빠인 이 작가, 그죠? 월명사는 여동생의 죽음을 전혀 예측을 못하고 갑자기 어때? 닥친 여동생의 죽음이야. 그죠? 여동생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일찍 죽었단 말이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말이죠. 비도 이에서의 떨어질 현대어로 여기저기 떨어질 그럼 좋겠죠. 자, 봅시다 한번. 가나의 A, B에 들어갈 말을 쓰시려고 그랬습니다만은 향가의 한글 형태 표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현대어입니다. 마음의 갓을 표기하며 이런 기파랑이 지니던 것으로 마음의 갓이래요. 마음의 갓. 그죠? 이거 기파랑이 지니던 것으로 화자 도덕을 지향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어때요? 마음의 끝을. 그죠? 인품을, 내면 세계를. 그죠? 그걸 담고 싶다. 그 얘기야. 기파랑은 추모하고 예찬하는 그런 향가니까. 자, 그 다음에 B의 경우죠. B 아까 봤죠? 향가의 한글 형태 표기에 해당부 현대어로 이해주에 떨어질 잎처럼으로 표기한다. 직위법은 비유가 되어 있죠. 이는 화자가 추모하는 대상과 이별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주에 떨어진 잎처럼 또는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같이 오른쪽으로 아무래도 기술하는 게 완벽한 답이 되겠습니다. 하나당 5점씩 설정하면 합쳐서 10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 갓 이렇게 돼 이것만 쓰면 3점이야. 이해저에 떨어질 그죠? 잎처럼 각 2점이 되겠습니다. 배점도 이 설정이 기준이 있어. 그래서 이거 거의 만점에 준할 수 있도록 어때요? 정확하게 어때요? 좀 답을 그죠? 좀 픽해서 거듭 얘기는 어때요? 답안지에 탑재시키는 역량을 보여줘야죠. 자, 그 다음 이제 국어 마지막 문제. 자, 2023학년도 기출문제입니다만은 기억비인에 들어갈 시어를 가나에서 각각 찾아 쓰시오 그렇습니다. 가에서는 기억을 활용하여 대상이 고개라는 이미지, 가에서 고개라는 이미지, 고개라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 역시 높아. 그죠? 잣나무까지 자연물이니까. 그죠? 고개라다 하는 거. 높다는 얘기야, 기상이. 그죠? 그 다음에 의지가.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죠. 자, 나에서. 자, 나에서 어때요? 일단은 여기 나온 거죠. 나에서 보니까 이제 뭐냐? 문제 의도가 말이죠. 갑작스러운 죽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난 자연물. 갑작스러운 죽음을 나타낸 자연물은 여기저기에 입을 떨어뜨리는 거죠. 어느 가을에 이른 바람.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떨어지는 나뭇잎이 아니고 어때요? 갑작스러우니까 어때요? 이른 바람, 일찍 부는 바람. 이게 들어가줘야죠. 그죠? 그런 점에서 일단 굉장히 좀 난도가 있는 그런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 지금까지 보면 쭉 어떤 6문제 중에서 어떤 6번에 특히 니은 오답률이 제일 높은 문제로서 일단은 거의 해보니까 오답을 많이 좀 저지릅시다 보니까 치밀하게, 섬세하게, 굵직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꼼꼼하게. 그래서 약수령 논술이 역시 꼼꼼한 학생들이 의외로 좋은 결과를 많이 얻게 됩니다. 자, 가천대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수원대 국어 수학.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6대 국어 수학. 자, 그 다음에 서경대 국어 수학. 아울러 말이죠. 한신대. 자, 동덕여대 등등 국어 수학. 나머지야 뭐 수학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일단은 뭐 내신과 수능이 조금 심리적으로 뭐랄까 생각처럼 안 나오니까 아마 약수령 논술로 전형을 좀 생각을 해서 아마 준비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본격적으로 기회가 되면 시작을 하면서 뭔가 경쟁력을 높여봅시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말이죠. 일단은 뭐 뜻이 있는 곳이 길이 있다고 기왕에 마음먹은, 그죠? 일단은 약수령 논술의 어떤 그런 카테고리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준비함으로써 고득점으로서 완벽한 합격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 스카이프 주교에게 많은 선생님들이 국어 전문가들이 수학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멘토링 할 겁니다. 자, 뜻이 있는 곳이 길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추석 연휴 특강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어때? 부득이 하면 수능 끝나고 11월 16일 끝나고 18일, 19일 있죠? 문과이가 다르게 지원할 수 있죠? 뽑는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물론 가천대 964명보다는 절반 정도 됩니다만은 그나마 굉장히 많은 인원이 좀 약수령 논술로 전형으로 수원대를 선발해서 일정에 선발하기 때문에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말이죠. 스카이프 주교는 여러분의 합격을 최선을 다해왔고 올해는 여러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힘내고 화이팅 합시다.